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이분들. 자, 오늘 또 잘 보내셨죠? 오늘 장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3100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미가 많이 산 주식 탑10. 개미 원두값 아니죠. 커피 원두값 상승, 커피값 오르나, SK이노베이션의 급등 계속되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제 상승하나를 포함한 여러가지 정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시황정리 경제뉴스 10분 정리. 뭔가 하나 빠지니까 어색하긴 하군요. 2021년 4월 1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만우절이었는데 오늘 하루 모두 거짓말처럼 좋은 일이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기릿. 자, 오늘자 코스피 0.8% 상승, 코스닥은 1% 상승으로 이 정도 장이면 완벽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코스피가 뭔가 좀 상태가 이상합니다. 0.8% 상승하면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상승 종목이 하락보다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다면은 대형주 위주로 상승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인 코스닥을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오늘 장이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매동을 보시면 외국인은 5,600억에서 코스피를 매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역시 크게 매수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매동을 보면은 어느 순간 보니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이 돌아왔나?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오늘같이 중요한 장에서 1% 정도 상승시킨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뉴스에서 확인하겠지만 연기금은 1000억 정도를 매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연기금 아직 10조 원을 더 팔아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뒤에 확인하시죠. 어쨌든 오늘 또 연기금은 판다. 자, 오늘의 특징주입니다. SK이노베이션 주주분들은 오늘 같은 장이 없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차트를 뚫고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거의 한 달 넘게 지속하다가 그 다음에 가로로 5일 정도 기는 모습, 그 다음 플러스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 정도 오르는 거면 뭔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보자면은, 자, SK이노베이션 미국 ITC 특허 소송에서 이겼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자회사 상장 기대감의 강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내용을 보시면 SK이노베이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 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자회사인 SKIE 테크놀로지, SKIET라고 하죠. 그 주식의 증권신고서 제출 소식이 주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실 거는 일단 첫 번째는 특허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이 이겼다 라는 거에 대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거기에 조금 더 도와주고 있다는 게 SKIET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기업은 아마도 4월 내에 한 번쯤 다뤄드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청약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대여가 상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청약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겠죠. 그 내용은 늦지 않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SK이노베이션의 친구인 LG화학과 삼성 SDI는 어떤가라고 봤더니 어느 정도 상승은 하고 있죠. 하지만 1% 상승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이 쭉쭉 올라가는 걸 보니까 어떻죠?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맞습니다. 그 섹터는 같이 살아. 결국 방향성은 같다 라고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차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삼성 SDI만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 이런 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냥 마음 편히 1대1대1 비율로 그냥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냥 2차전지 ETF를 매수하셨다면 이런 장에서도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누가 올라가든 천천히 올라가, 그냥 다 같이 올라가면 된다 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SK이노베이션에 큰 호재가 있어서 10% 넘게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과 삼성 SDI는 조금씩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특징주입니다. SK하이닉스 6%나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도 뭔가 이상하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인 기업이 6%나 오르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큰 호재가 있었겠죠. 그 호재가 뭐냐? 오른쪽 내용을 보시면은, 자, SK하이닉스 실적 개선 전망에 마이크론 반사이익으로 강세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SK하이닉스가 4%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중에서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매수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깜짝 실적이 발표되면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이 말이 무슨 소린가?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크론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던 거죠. 아니 그러면 잠깐만, 마이크론 실적이 좋다며, 그렇다면 같은 반도체를 하는 SK하이닉스의 실적도 좋겠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한금융 투자에서는 최근 시장 조정 구간에서 주가가 단기 조정을 경험했다며 실적 급증 구간 진입, 2022년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 인텔 인수효과 등으로 실적 증가율이 코스피 실적 증가율 및 금리 상승률을 압도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적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실적의 대장은 역시 반도체일 거다라는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친구인 삼성전자도 오늘 2% 정도 상승을 해냈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죠. 물론 여기서 장기적으로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있지만 이거는 당연한 기간 조정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빠르면 올해, 늦으면은 내년까지는 10만 전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또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냐? 오른쪽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9조대 이딴 상향, 1분기 깜짝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정말 지겹도록 저 길이과 함께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좋은 이유가 뭐라고요? 모바일과 가전, 이것도 귀에 딱지가 않겠군요. 그런데 이 두 부분이 정말 좋기 때문에 영업이익 9조 원, 그 다음에 최대 10조 원 전망까지 존재한다는 소식이고요. 자, 그리고 이 시각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쭉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올라가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고 오른쪽으로 길 때 그때 천천히 매수를 하면 안전한 투자의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보통 그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쭉 기어가다가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거의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업들을 많이 보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시각을 종합해보자면은 8만원 초반대의 삼성전자는 1년에서 2년 정도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충분히 손해보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올라갈지 그런 타이밍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우리 같은 기린이는 그냥 무릎에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마지막입니다. 엔시스 오늘 상장을 했죠.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기린이분들 좋은 가격에서 매도하셨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치킨 시키세요. 자, 그리고 다음의 특징주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최근 많이 오르긴 했죠. 그래서 그 피로감에 잠깐만 너무 많이 올랐나? 라는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선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죠. 국민연금 팔아야 할 국내 주식 아직 10조 원이나 남았다. 아까 매동에서 말씀드렸던 그 뉴스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에 따르면 올 1월 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전년 말보다 0.2% 하락한 21%이다. 연기금이 지난 1월 한 달 내내 팔아치우면서 매도세를 격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 비중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연기금이 팔더라도 코스피가 한 달 새 3.6% 가까이 오르면서 비중을 키웠기 때문이다. 연기금은 2월에서 3월 동안에도 코스피에서 7조 6,50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으며 이 시기 동안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3월 말 기준 국내 주식 비중은 20%에서 조금 넘는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이탈 한도인 약 19%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선 아직도 약 10조 원을 더 팔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에서 19%까지 1%만 팔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조 원이나 더 팔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다시 이렇게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국민연금이 팔 주식 물량은 더욱더 늘어난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국민연금 몇 개월은 더 팔아야 되겠군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7,200만원 터치 역대 최고가 경신했다는 소식인데요. 올해 안에 1억 원 정말 가려나 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국내 거래소에서 처음 7,200만원대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어제 7,132만 1,000원까지 올라서 종전 자체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가상화폐는 주식시장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별로 거래 가격이 다소 다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비트코인 인기가 좋았을 때가 있었죠. 그때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런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가상화폐는 주식시장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 원두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커피 프랜차이즈 아메리카노 가격 올리나? 글로벌 커피 원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커피 프랜차이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답니다. 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 내 원두 재고는 전년 동기보다 8.3% 감소해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재고가 낮아질수록 원두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원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세계 최대 커피 생산지인 브라질이 가뭄으로 원두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커피 2위 생산 국가인 베트남도 최근 폭우 피해로 커피 작황이 좋지 못하며 작황은 좋지 않은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커피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 원두 가격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이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베트남과 브라질 모두 가뭄 때문에 커피 작황이 좋지 않다. 작황이 좋지 않은 국가의 수입은 높지만 커피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아직은 구체적인 커피 가격 인상이 없다는 계획이며,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프랜차이즈 측은 올해 들어 원가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 관계자는 커피 원두는 작황에 따라 매년 급등락이 있는 품목이라며 대량 거래를 하는 프랜차이즈 경우 미리 몇 개월 원두분을 계약을 해서 받아두기 때문에 당장 가격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지만 중소규모 커피 업체들은 가격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먹는 커피 가격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갈수록 비싸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커피 관련주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인 한국 맥널티를 한번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런데 차트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쭉쭉 N자형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한국 맥널티가 어떤 기업인가? 생두, 원두 커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의약품 또한 만들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커피가 81%, 제약이 18%인 기업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관련주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왜 이렇게 올랐나 그걸 봤더니, 자, 한국 맥널티,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열기에 덩달아 상한가라는 소식인데요. 자, 이베이 코리아가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을 때 어딘가에 매각을 할 예정이란 걸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혹시 쿠팡이 상장했을 때 쿠팡 관련주가 막 쭉쭉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쿠팡에 피자를 납품한다고 상한가를 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맥널티도 이베이 코리아의 파트너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야, 이게 상한가 가도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쭉쭉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베이 코리아 때문에 한국 맥널티가 쭉쭉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 그 다음 플러스 원두 가격이 비싸지고 있어서 커피 가격도 오를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투증권 코로나 피해 입은 면세점 항공주 회복 기대라는 뉴스인데요. 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뒤처져 있는 상태지만 그럼에도 주가는 선반영된다는 점에서 코로나 피해 업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여행주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일본과 관계 악화 등 다른 이슈도 존재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임에도 홀로 강세를 보였다며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모두투어, 하나투어, 노랑풍선 주가가 예전보다 더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여행주 말고 항공 및 면세점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8월 정부의 코로나 지원 방안 발표안에서 고정 임대료 대신 여객 감소율 연동 할인 방식을 채택해 비용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그 다음 플러스 항공도 항공 여객 수요 회복이 기대되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도 일단락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말한 면세점에 관련된 기업을 가져와 봤는데요. 호텔 신라 3월부터 실적 반등 기대. 지난번에 저 기립과 같이 공부한 1분기에 영업 서프라이즈가 나올 만한 기업, 그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시죠. 신한금융투자는 호텔 신라에 대해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를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3월부터 호텔 신라의 연결 영업이익은 약 1년 만에 흑자 전환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내 면세점 실적 개선과 인천공항 적자 축소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자가격리 있죠. 그 자가격리가 해제되고 출입국자가 급증하게 되면 전체 연결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호텔 신라 주봉을 보면은 코로나 전보다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목표가는 10만원 이상.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짝 생각해봐도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날 거고, 그렇다면 호텔 신라도 그 실적을 다 회복을 해낼 거고, 그렇다면 다시 10만원 넘게 가지 않을까? 시간이 좀 흐르겠지만 어쨌든 주가는 오르겠다 라는 생각을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KTNG 국내 담배 수요가 견조하고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금토에서 KTNG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 주가는 10만 3천원을 유지했으며 전날 기준 KTNG 주가는 8만 1,400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수출 담배 매출액도 전년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올해 연결 영업이익은 지난해와 유사한 1조 5천억으로 전망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상태가 메롱이죠. 그 이유가 뭐냐? 다만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말 그대로 착한 기업에만 투자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좋지 않고, 그 다음 플러스
상대적으로 약해진 배당 매력이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답니다. 자, 그래서 KTNG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쭉 배당 받고 나서 계속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3월 초에 저점을 찍고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쭉 올라서 KTNG 주주분들에게 웃음꽃을 피웠으면 좋겠군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실적 장세는 역시 실적이 잘 나오는 게 대박이겠죠. 자, 현대건설 1분기 영업이익 기대치 상회 예상,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KB증권이 현대건설의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으며 국내 매출 증가 효과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수익성 개선 전망을 반영해 이 회사 주식이 목표 주가를 기존 48,000원에서 54,000원으로 12%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그리고 현대건설의 현재 주가는 44,000원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목표가까지 한 20% 넘게 성장할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 해외 부분 매출은 아직 저조하지만 수익성 높은 국내 부분 매출 증가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라며 지배주주 순이익의 경우 1분기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익 영향으로 시장 기대치를 큰 폭으로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자, 그리고 올해 투자 포인트는 여느 때보다 가시성이 높아진 실적 개선이라고 말했으며 현대건설의 올해 국내 주택 공급 목표는 31,938가구로 지난해 실적보다 1만 가구 이상 많다. 해외 사업도 2019년, 2020년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며 매출과 이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점쳤다. 그래서 결론은 현대건설은 올해 하반기 7월에서 12월부터 나타날 해외 부분 매출 증가와 이에 따른 이익률 회복만 확인된다면 특별한 주가 할인의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매수의 필요성이 여기 있다고 덧붙였다. 자, 그래서 최근 현대건설의 차트입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저 기릿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건설에 관련된 기업들을 공부해왔죠. 한번 계속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월 중에 백신 여권이 나온다는 소식인데요. 정부가 이번 달 중으로 코로나19 접종 시 발급되는 백신 여권 제도를 공식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구체적 형태는 현재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황열병 접종 증서와 비슷한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교부 관계자는 조금 더 세련되게 모바일로 발급되는 전자증명서 형식이 될 것이라며 QR코드 등을 사용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백신 여권을 도입하거나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국가는 이스라엘, 중국, 일본, 미국 정도밖에 없으며 그리고 백신 접종률 전세계 1위인 이스라엘에서는 접종을 마친 국민에게 접종 증명서 역할을 하는 녹색 여권을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여권을 받아야만 문화행사나 대규모 모임 참가, 여행 등이 허용된다고 하고 있군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수제 맥주 상장 1호 제주 맥주가 이제 상장한다는 소식인데요.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자, 맥주업계 최초로 제주 맥주가 증권시장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의 첫 상장이라는 점에서 향후 동종업계의 상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주세법 개정으로 수제 맥주업계의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제주 맥주는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 오는 26일에서 27일까지 기간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내달 3, 4일에 일반 투자자 청약 후 5월 13일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 맥주가 재무적으로 뛰어난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제주 맥주는 2017년부터 4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 중이며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자본 잠식에 빠지기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를 기점으로 회사가 전환점을 맞이해 큰 성장이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며 제주 맥주는 지난해 215억 5,491만원을 기록해 전년에 73억보다 무려 200%나 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주세법 개정으로 편의점 납품을 시작하게 된 것이 주요 배경이라고 하고 있군요. 자, 그런데 저 기릿이 개인적으로 마셨을 때는 조금은 좀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를 마실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런 캔이 이쁘다, 이런 느낌만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 번 더 마셔봐야겠습니다. 뭐든지 3-3번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말에 꼭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LG전자 스마트폰 철수 발표만 나왔나 주가 6%나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며칠 전에 같이 공부했던 그 뉴스에서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뉴스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는 LG전자는 결국 스마트폰 철수를 하던 매각을 하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6%나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LG전자 지금 현재 흐름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쭉쭉 올라줬으면 좋겠군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돈이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 1인당 평균 7,245만원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70조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기린 여러분들,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기린 여러분들은 한 분당 7,245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게 평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고 나면은 역시 평균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5천만원 미만을 보유 중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749만 명으로 전체 개인 소유자의 82%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가 5천만원 이상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 82%는 5천만원 미만을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전체 개인 보유금의 662조 원 중 이들이 차지한 비중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8%의 사람들이 큰손 개미겠죠. 그 개미들이 나머지 90%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빈부격차가 확 느껴지는군요. 그리고 지난해 기린이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개인 투자자 수와 보유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 투자자의 수가 늘었으며 그리고 플러스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전년 대비 100%나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개인 보유금액 상위 10대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 70조, 2등 셀트리온, 3등 카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물산, 현대차, LG, SK, 네이버, 삼성, SDI 순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매일매일 매동을 보면서 개인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큰손 개미였군요. 자, 오늘 이렇게 4월의 첫 번째 날 잘 마무리가 된 듯 합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 또 건강히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키리셨습니다.